할아버지, 농협에서 연락 왔는데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 4,500만 원이 나갔다고 해요. 지난주 화요일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4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손자로부터 들은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수저를 떨어뜨리며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할아버지는 40년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셨습니다. 신용카드 한 장 없이 사셨고 휴대폰도 전화만 받을 수 있는 구형폰을 쓰고 계셨죠. 인터넷 뱅킹은 아예 모르셨고 은행 업무는 반드시 직접 가서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할아버지 명의로 대출이 시행된 걸까요? 경악스러운 사실은 할아버지 명의로 스마트폰 세대까지 개통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휴대폰들로 본인 인증을 받아서 비대면 대출을 받아간 거였어요. 범인은 할아버지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인터넷에서 구입한 개인정보와 3분 만에 만든 허술한 위조 신분증만으로 모든 걸 해낸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서 7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갔습니다. 내가 8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네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민입니다. 26년간 은행 보안팀장으로 일하다 은퇴 후 현재는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 때문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5년 전 78세 되시는 친어머니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시던지 정민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이 발급되어 총 1,200만 원이 사용됐는데 어머니는 3개월 후에 알게 되셨어요. 금융보안 전문가인 제가 가족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며칠 밤을 잠도 못 잤습니다. 그때 가슴에 새긴 다짐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이런 비겁한 범죄로부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금융사기 사건만 해도 2,300건입니다. 이 중 76%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자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대부분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어르신들만 자꾸 당하실까요? 첫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의심할 틈이 없어요. 둘째, 범죄자들이 어르신들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합니다. 셋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범죄자들보다 훨씬 똑똑해지실 거거든요. 제가 26년 경험으로 터득한 철벽 방어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만 알면 어떤 교묘한 수법도 막아낼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건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잠깐 맡기는 것, 대리운전 기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는 것, 심지어 택배를 받을 때도 위험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큼은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폭로할 내용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신분증을 분실한 적도 없고 인터넷 뱅킹도 안 하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이 평소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들을 노리고 있어요. 병원 접수대에서 신분증 잠깐만요 라고 할 때, 대리운전 기사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심지어 택배 기사가 본인 맞으시죠? 라고 물어볼 때도 모두 위험의 시작점이 될 수 있거든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김순덕 할머니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치료를 위해 동네 정형외과에 가셨는데 접수 직원이 어머니 신분증 잠깐 맡겨주세요. 보험
처리 때문에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신분증을 건네주셨죠. 그런데 접수 직원이 신분증을 봤더니 뒤쪽으로 가져가서 한참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복사라도 하나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개월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6장이 발급되어 있고 총 850만 원이 사용됐다는 소식이었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병원에서 신분증이 불법 촬영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냥 병원에 갔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평생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시겠죠?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전국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개인정보 도용 사기가 23,000건 넘게 발생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병원에서 신분증 복사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배달기사가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 말이에요. 바로 이 모든 순간이 위험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신분증은 절대로 타인에게 맡기거나 촬영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생존 법칙이에요. 병원, 관공서, 금융기관 외에는 신분증 제출을 정중히 거부하세요. 꼭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손에 들고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은 맡길 수 없어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시면 돼요. 광주 서구의 68세 정한조 할아버지는 이 원칙을 지켜 엄청난 피해를 막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가려고 대리운전을 부르셨는데 기사가 조금 이상한 요구를 했어요. 할아버지, 죄송한데 신분증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회사 규정이 바뀌어서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은 들어본 적 없어요. 기사는 당황하며 그럼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거부하셨죠. 내 신분증은 내가 직접 들고 보여드릴 테니 그걸로 확인하세요. 2주일 후 할아버지는 지역 뉴스에서 경악스러운 소식을 들으셨어요. 바로 그 대리운전 기사가 명의도용 전과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객들의 신분증을 몰래 촬영해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각종 사기를 저질렀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신분증을 보여줬다면 나도 똑같이 당했겠구나. 정말 아찔했어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시죠? 단 한 번의 방심이 수천만 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신분증 복사나 촬영을 요구하는 모든 상황에서 왜 필요한지 먼저 당당히 물어보세요. 둘째, 정말 필요한 경우라면 직접 확인만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절대 손에서 놓지 마세요. 셋째,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 철저히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들의 수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정보가 유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은 단 24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의 평생 저축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3단계 응급처치법만 제대로 실행하면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신속한 신고입니다.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즉시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되니까 새벽이든 주말이든 언제나 연결됩니다. 동시에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도 연락해서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라고 정확히 말하세요. 두 번째 단계, 신용잠금입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와 KCB 같은 신용평가사에 전화해서 신용동결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누구도 여러분 명의로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 수 없어요. 마치 여러분의 신용정보에 강력한 자물쇠를 채우는 거죠. 세 번째 단계, 휴대폰 개통 차단입니다. 인터넷에서 홈세이프 에 접속하거나 통신사에 직접 전화해서 명의개통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휴대폰을 새로 만드는 일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울산 중구에 사시는 73세 조명숙 할머니가 바로 이 방법으로 엄청난 위기를 넘기셨어요. 할머니는 어느 금요일 오후 농협에서 대출 승인 완료라는 문자를 받으셨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기셨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농협에 연락해서 거래를 즉시 정지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신용동결과 명의계통 제한까지 연달아 신청하셨죠. 이발 빠른 대응 덕분에 할머니는 추가로 계획된 2,800만 원 규모의 대출 사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단 하루만 늦었다면 할머니의 평생 저축이 모조리 사라졌을 거예요. 빨리 대처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어요. 하루만 늦었어도 집까지 팔아야 할 뻔했네요. 할머니의 이 증언이 얼마나 절실한지 와닿으시죠? 피해를 당했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행동하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모든 사이트들은 정리해서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둘 테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주세요. 정부에서도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비대면 금융거래에 혁신적인 보안 조치들이 도입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영상통화, 인증 의무화입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대출 받으려면 반드시 영상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해요. 특히 60세 이상 고객에게는 한 단계 더 엄격한 확인 절차까지 추가됐죠. 또한 내 계좌 한눈에라는 놀라운 서비스가 있어요. 여기에 접속하면 여러분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던 계좌가 있다면 단숨에 발견할 수 있어요. 개인신용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여러분 명의로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가 발급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알림이 날아와요. 마치 여러분만의 전담 경비원이 24시간 지켜주는 것과 같죠. 이 모든 서비스는 완전 무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피해 금액을 상당 부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창원 의창구의 76세 이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이 시스템 덕분에 큰 화를 면하셨어요. 할머니께 어느 화요일 아침 신용카드 발급 완료라는 문자가 왔는데 할머니는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다행히 할머니는 미리 통합관리 서비스에 가입해 두셨어요. 덕분에 실시간 알림을 받고 곧장 신고할 수 있었죠. 카드사에서는 즉시 해당 카드를 정지시키고 신청 과정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경악스러웠어요. 누군가 할머니의 위조 신분증으로 카드를 신청했지만 신속한 신고 덕분에 실제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이 서비스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런 고마운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정말 생명의 은인 같은 거네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정부 보호 시스템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평상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방어 루틴을 만드는 것이죠. 복잡할 것 없어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을 4명의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하세요. 이날에는 먼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모든 금융계좌를 샅샅이 뒤져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계좌가 있는지, 이상한 거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목록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정보를 조회해보세요.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긴급하다, 오늘까지만이라고 재촉해도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진짜라면 직접 전화해도 똑같은 답변을 들을 테니까요. 비밀번호 관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은행, 카드사, 통신사, 포털 사이트별로 모두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3개월마다 한 번씩 새롭게 바꿔주시고 생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추측하기 쉬운 번호는 피하세요. 창원 의창구의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루틴을 철저히 지켜서 교묘한 가짜 은행 문자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셨어요. 할머니께 어느 수요일 저녁 보안 강화를 위해
계좌 재인증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럴듯한 문자가 왔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은행에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그런 문자 보낸 적 전혀 없습니다. 사기 문자니까 절대 링크 누르지 마세요. 은행 직원의 이 한마디로 할머니는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 링크를 눌렀다면 개인정보가 모조리 유출되어 수천만 원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또 하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습관이 있어요. 금융 관련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문자나 이메일로 온 링크는 절대 믿지 마시고 검색해서 직접 찾아 설치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소개해 드릴 것이 있어요. LGU 플러스에서 출시한 익시오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AI 기술로 실시간 보이스피싱을 탐지해주고 가짜 목소리도 구별해내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갤럭시 S25 이상이나 아이폰 12 이상에서 사용 가능하니까 자녀분들께 설치를 부탁해보세요. 26년간 금융보안 분야에서 일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거의 모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평생 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더 이상 악질 범죄자들에게 속아서 억울한 일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분증은 절대 타인에게 맡기거나 촬영당하지 마세요. 둘째, 피해 발생 시 24시간 내에 신고하고 신용동결을 신청하세요. 셋째, 정기적으로 4명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신용동결을 하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도 막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해지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할 때는 언제든 이용 가능해요. 명의계 통제한 서비스 가입하면 새 휴대폰 못 사나요? 본인 인증을 통해 언제든 해제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안전 가이드라는 책을 추천드려요.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공식 자료라 신뢰할 수 있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내용들로 가득해요. 보안 관련해서는 V3 모바일 시큐리티 같은 검증된 보안 앱을 설치해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료 버전도 있고 사용법도 간단해서 어르신들께 적합해요. 가족들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공유해 보세요.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 한 분이 알려주시면 10분이 안전해져요. 10분이 알려주시면 100분이 안전해집니다. 26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안전해졌어요 라고 연락 주실 때예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명의를 확인해 보세요. 내일 아침 우리 집은 안전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주시면 모든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는 평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